반갑습니다. 2월 11일입니다. 자, 휴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명절을 앞두고서 설레임도 있으실 테고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설렘이 있는 분들은 그 설레임을 더 증가시키시고요.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성투사의 월급 종목으로 조금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게 월급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방송 중에서 언급을 잠깐 해드리고 마는데요. 이번에 휴일이 좀 길게 나오다 보니까 또 월급날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따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4종목입니다. 오늘은 이제 2종목을 말씀드리고요. 내일 영상에서는 또 나머지 2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히읗 땡땡땡, 히읗 땡땡땡. 도대체 뭐야?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저는 월급날 이 종목 사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행 매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공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오후에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오후에 여러분들이 주가를 올려놨든, 아니면 주가가 떨어졌든 관계없이 지금 언급한 종목들은 제가 월요일 오후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괜찮은데? 라고 생각되시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로 바로 넘어갈까요? 시간 끄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쵸? 네. 자, 일단 히읗 땡땡땡이 뭔지 먼저 봐야 되겠죠. 바로 나와라, 짠!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땡땡땡인데 왜 이렇게 길어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플랜트라든지 설비 이런 쪽부터 해가지고 다채롭게 이제 종목이 현재 시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업황적인 기대감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차트 먼저 보도록 합니다. 차트 상황을 보게 되면요. 2011년도부터 주가가 하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 바닥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바닥을 잡고 나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되면 연속성을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2018년도, 19년도에 뭐가 있었죠? 무역 분쟁.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 자,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그냥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즉 상승으로 진행됐었던 2017년도에 있었던 요 주가 상승의 구간들, 경기가 회복된다, 좋아진다, 이러한 구간들을 그냥 다 되돌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개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이득. 네. 정말 이득 아닙니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안 내려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싸게 살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코로나로 인한 주가 하락까지 얼마나 이게 꿀입니까? 그래서 쭉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다시 저점을 잡아내고 반등을 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쯤이면 사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들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저점은 일단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고요. 아래쪽 이렇게 많이 빠져내려간 부분들은 별로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쪽 차트는 버린다 치고요. 그 다음에 상승이 진행되는 포인트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이제 상승이 진행되는 포인트, 그렇다면 우상향 패턴이 일단 만들어졌다. 한 가지 이제 걱정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차트상에서 만들어진 이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17,000원에서 18,000원대 매물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단기적 상승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매수를 먼저 해놓으시면 단기적 상승 구간이 17,000원에서 18,000원, 요 정도가 목표 주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매 포인트는요, 상승 이후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을 인해 가지고 지지선을 살짝 이탈했다 다시 올라온 모습이라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모습. 그래서 아마 이제 13,500원을 전후로 해서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라인 때 본다면 13,000원, 그 다음에 14,000원, 요 13,000원에서 14,000원 이 범위 안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은 한 5, 6% 정도 그 범위 안에서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하시고 나서 변동폭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요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13,000원, 12,500원에서 14,000원, 요 정도 구간까지 될 것 같은데, 일단 14,000원만 넘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17,000원 정도까지 그냥 쭉 뻗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에서는 흠잡을 거 없이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RSI 지표도 이제 갓 50을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상승 여력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업황이라든지 그런 경기를 좀 많이 타기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포지션이 이렇게 계속 상승한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도 뉴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악재 또는 시장이 좀
조정을 많이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옆으로 누워버릴 수 있어요. 몰라! 그러고 그냥 누워서 막 발버둥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물량 뺏기지 않게 조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점에 좀 사놓고요. 흐름이 14,000원대 넘어가면 좀 추가 매수 해주시고 이렇게 가셔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저는 13,500원 전후에서 매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들 것만 샀어요. 저는 이제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매수할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뭐 금액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몇 주 안 샀습니다. 한 8, 7주밖에 안 샀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행매매로 잡혀갈 일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 계좌에 들어가는 것은 규모가 조금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영상을 확인하시고 또 대응이 되신 이후에 월요일날 오후에 매수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직하지 않아요? 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기업이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HT에서 제공하는 화면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쭉 볼게요. 삼성 엔지니어링 해서 건설주,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근데 주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24%입니다. 제법 많은 편이에요. 보통 20% 넘어가면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액면가는 5,000원이고요. 유동 주식이 지금 77%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시장에 물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뭐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주주를 보게 되시면 삼성 SDI,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고요. 이재용도 현재 이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주식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희망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삼성 SDI, 삼성물산, 이재용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 현재 8%대 가지고 있고요. 블랙락이 5%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빵빵하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지분 구조에서는 뭐 크게 걱정할 거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은 플랜트 전문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플랜트 뭔지 아시죠?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서 그 옆에다 이제 짓는 설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플랜트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구분이 됐었는데 이제는 크게 덩어리로 나눴어요. 정유, 가스, 석유화학, 그 다음에 업스트림 뭐 이런 쪽에 대한 화공 이쪽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수처리, 바이오 이런 비화공 분야로 진행이 됩니다. 설계나 뭐 시공, 뭐 운영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총은 2조 5천억대, 매출액은 6조 3천억. 멋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고요. 자, 매출 실적을 볼게요. 지금 연간을 보게 되시면은요,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네, 지금 2017년도에 조금 안 좋았었는데, 18년도 좋아졌고요. 2019년도 좋아졌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살짝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다시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우리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지분. 이 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배당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상속세 때문에 배당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동안 배당을 안 줬거든요. 별 필요가 없어서. 근데 이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1년도부터 배당을 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당 600원이에요. 주당 600원이면은 제법 되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계산 문제만 나오면 좀 힘든데 만약에 10,000원이다 치면 600원이면 6%잖아요. 그럼 13,000원이니까 한 4%좀 나올라나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계산 알아서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배당을 이 정도 준다 그러면 고배당주로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당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배당을 계속 더 확장해서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 영역을 한번 봅니다. 기업 개로 들어가서 보게 되시면은요, 지금 비화공과 화공을 나눴죠. 화공이 플랜트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화공 쪽이 지금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2020년도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비슷한 비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업황 호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5%라는 이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쪽에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적인 부분도 계속 긍정적이고요. 차트 모양새 잘 만들어졌고요. 또 수급적인 측면을 보신다면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되겠죠. 최근 며칠 동안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건 뭘까요? 밑에서
매수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아마 이 배당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외국인들 매수는 계속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외국인들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배당에 대한 포인트. 왠지 아시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나면 그때 배당에 대한 포인트 만들어 봤답니다. 주가가 쌀 때 사놔야지 배당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쌀 때 산다는 것은 뭐예요? 밑에서부터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런 포지션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괜찮은가요? 당장 사고 싶죠? 근데 천천히 하세요. 너무 뭐 흥분하셔가지고 또 몰빵 치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얘기 듣다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아무튼 저도 매수를 할 거예요. 아주 좋아 보여서. 네,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희응 땡땡땡 이놈 또 뭐야? 네, 두 번째 종목 기대했어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뭐 현대 엘리베이 이것도 땡땡땡인데 왜 이렇게 제목이 길어? 이런 건 따지지 마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땡땡땡 세 개가 좋잖아요. 희응 땡땡땡은 바로 이겁니다. 이 종목은요 차트상에 딱 보시면은요 지금 2018년도에 고점 찍었어요. 이거 왜 고점 찍었죠? 현대 엘리베이는 뭐예요? 대북 관련주입니다. 대북 관련주. 그 이후에 이제 뭐 시들시들해지면서 주가가 쭉 내려왔죠. 그리고 코로나 영향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닥 잡는 모습이고 돌아서는 형태입니다. 이건 차트 모양은 너무 예술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딱 모아가지고 반등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그냥 매수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바닥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차트가 아래쪽 내려갔다가 저점 잡았고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릴 일도 많지가 않아요. 물려봤자 뭐 아프기나 하겠습니까? 물어봐. 네. 별로 물려도 아프지 않은 그런 주식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차트상에서 확인됐지만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왜? 바닥이라는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지금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관들도 최근에는 매수가 조금 더 우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대북 관련주 이거 별로지 않아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대북 관련해서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사업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이 대북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 기계 설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포지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은 일단 저점에서 통과하는 구간이고 워낙 테마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테마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다. 지금 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북 관련한 이슈는 계속 진행이 되죠. 근데 정권이 유지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뭐냐면 대선 후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번 정권을 이어가려는 대선 후보가 나올 거예요. 그 대선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북한과의 관계, 그런 개선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내가 싫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정권을 그냥 이어가게 된다. 또는 그런 후보자들이 또 우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북 관련주에 또 슬슬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북한에다 뭐 자꾸 뭘 퍼주네 어쩌네. 근데 그런 것 일단은 다 뒤로 밀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대북 관련 테마가 있느냐 없느냐죠. 퍼준의 만에 그런 어떤 반대가 많았었어도 이 대북 관련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포인트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대선과 관련한 어떤 재료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매수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저점 지지대가 42,000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밴드폭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42,000원에서 여기 48,000원 정도 되겠죠? 요 밴드폭 범위 안에서 변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긴 되는데 매매폭은 조금 더 좁혀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뭐 45,000원 아래쪽 매수하시면 좋겠죠? 45,000원 아래쪽으로 싸면 살수록 좋고요. 45,000원에서 지금 44,000원 정도 수준 매수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 포인트는 일단 5만원 넘어가는 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 뭐 테마라든지 뭐 금강산 관광 뭐 대북 테마 이렇게 엮이게 되면 주가가 어디까지 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5만원을 넘기고 나서 생각하자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대선 관련한 재료가 나오기 시작하는 포인트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어쩌면 이 외국인 제임스 토마스가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매수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얘네들의 생각을 영어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이제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 기업의 이제 기업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현대 엘리베이, 그냥 기계입니다. 기계. 엘리베이터예요. 그냥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라고 해가지고 뭐야? 하실지 모르겠는데 뒤에 터가 없어졌어요. 근데 왜 엘리베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해도 될 텐데. 네. 아무튼 현대 엘리베이터고요. 이 기업 보시면은 외국인 비중이 26%예요. 어우,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주식이 73%대요. 엄청나죠? 자, 이 정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서 자유롭게 대응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볼게요. 국민연금이 10%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신들러인가요? 네. 뭐 신들러 홀딩스? 신들러인가요? 신들러인가요? 하여튼 영어 읽으실 줄 아시는 분들은 대충 읽으세요. 얘네들이 일단은 15% 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네트워크스, 현정은, 그 다음에 김문희 이런 식으로 지주들의 어떤 지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나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현정은 회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대북 관련주로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어쨌든 관광, 숙박, 금융 뭐 이런 다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업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기업 개요에서 들어가시면 얘가 무슨 사업 하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품 취급 장비 제조가 62%. 이 물품은 엘리베이터예요. 그 다음에 설치 보수 역시 마찬가지 엘리베이터입니다. 즉 엘리베이터가 지금 계산을 하면은 89%가 맞죠. 네, 89%의 이 비율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여행, 건설, 관광, 숙박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영향을 크게 미칠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테마에 엮여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사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테마가 엮이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꿀이 어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기계 업황에 대한 부분들 또 보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어떤 전제를 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은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이것은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하니까 좋은 것만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네. 자, 실적 볼게요. 네, 실적은 지금 쭉 내려서 보시면은요. 연간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죠.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2019년, 2020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따가 저기 공시에서 한번 볼 거예요. 이게 이제 2월 9일 날 네, 공시로 나온 부분들인데 요거 확인해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실적이 이제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어떤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요때 수치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망, 네, 컨센서스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돈을 얼만큼 벌 것이다 라는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도 전망이 여기 있었어요. 이제 매출액이 1조 6천억이다. 그다음 영업이익이 1,500억이다인데 실제로는 이제 1조 4천억이고 그 다음에 1,400억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업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1,400억이면 일단 넘어갔죠. 영업이익 전년도보다 좋아요. 오래가요. 그 다음에 매출액도 지금 더 많지 않나요? 봅시다. 다시. 네. 자꾸 이제 뭐 1조 4천억 매출은 좀 줄었네요. 근데 영업이익이 더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여기 확인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네. 매출액은 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더 늘어난 상황.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2021년도 전망치가 이제 중요하죠. 올해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2020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영업이익이 더 늘어났는데, 매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뭐,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공시에 전망치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수치가 1조 7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6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수치보다는 조금 떨어진 수치래요. 원래는 뭐 1조 8천억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것을 감안해서, 이 2020년도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좀 낮게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실제적으로 올해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기업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1,600억 원이라면 일단은 예상치보다 높습니다. 근데 매출액은 조금 낮아질 것이다. 근데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적이 계속 개선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실적도 좋대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는 데다가 지금 배당을 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은 이번에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4만원대이기 때문에 배당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주는 게 어디예요? 그죠? 배당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 배당 안 받아도 돼. 주가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점은요. 저점에서 기어다니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를 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는 배당 이런 거는 거의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기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 괜찮겠죠?
네, 그래서 매수 포인트 잘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역시 월요일날 오후에 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확인하시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월요일날 아침에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밴드 가격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월급 종목, 월급날 뭘 샀을까? 네, 시오 땡땡땡하고 희영 땡땡땡,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엘리베이 두 종목 말씀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종목이 있습니다. 월급날은 제가 종목 포트폴리오 좀 싸죠. 싸게 이제 만들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2종목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단순하게 추천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업황적인 분석, 그 다음에 어디서 봐야 되는지 이런 관점들 보시면 그냥 종목을 내가 사지 않더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사고 싶으시면 사셔도 되고요. 어차피 성투자도 샀는데 에라 같이 물려보자. 그거 괜찮은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나머지 2종목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음성으로만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유튜브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검색하셔가지고 이 채널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가죠.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